서울 3대 고깃집이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금돼지 식당, 남영돈, 그리고 몽탄이죠. 이곳을 찾는 셀럽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게 이젠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셀럽들이 다녀갔습니다. 금돼지 식당에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도 다녀갔고 데이빗 베컴도 방문한 적이 있죠. BTS, 블랙핑크, 또 GD도 이곳에 오래된 단골로 알려져 있습니다. 갈비에 붙은 삼겹살을 숙성해서 통째로 내주는 본삼겹이 대표 메뉴죠. 남영도는 가브리살과 항정살이 시그니처입니다. 기름이 많은 항정살을 수채 올려주는데 한 입 딱 깨물면 지방이 팍 하고 터지는 식감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몽탄은 웨이팅이 악명 높기로 유명합니다. 무안에서 가져온 집불에 팔뚝만한 우대갈비를 구워서 내오죠. 공교롭게도 이 세 곳은 비슷한 시기에 개업했습니다. 금돼지 식당은 2016년, 남영동과 몽탄은 2018년에 오픈했거든요. 그리고 이것들이 국내 고깃집의 새로운 흐름들을 만들어냈죠. 오늘은 이 3대 고깃집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고기의 뉴 제너레이션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금돼지 식당입니다. 신재호, 박수경 대표가 차린 곳인데요. 이분들도 대단히 우여곡절이 많았죠. 신재호 대표는 디자인을 전공했었는데요. 의류 쇼핑몰을 하다가 잘 안 돼서 동대문에 생과일 노점상을 차렸었습니다. 이때가 2010년 여름이었죠. 박수경 대표는 당시 신재호 대표의 여자친구였는데요. 회사를 다니면서 퇴근 후에는 노점 일을 거들었다고 합니다. 장사가 잘 되긴 했는데 생과일 주스라는 아이템은 계절성이 짙기 때문에 다른 아이템을 찾아야 했죠. 처음에는 배달용 수제버거였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1,500만 원씩 자금을 내고 월 20만 원에 3평짜리 점퍼를 얻었죠. 박수경 대표도 자기 일을 그만두고 합류했고요. 그런데 잘 되진 않았습니다. 이후로 뼈 없는 치킨, 족발, 아구찜, 쌀국수, 샐러드 등등 메뉴를 바꿔가면서 장사를 해봤지만 결국은 다 실패로 들어갔죠. 3년 동안 사채 빚만 1억 9천만 원을 지고 월세를 못 내서 보증금을 계속 까먹을 정도였습니다. 포기를 할 법도 한데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2012년 90탄이라는 이름으로 연탄 제육 배달을 시작했죠. 이게 드디어 초대박을 쳤다고 해요. 지금이야 구워서 배달해주는 고깃집들이 흔하지만 당시엔 이런 곳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물론 고기 장사가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매일 마장동으로 가서 시장 상인들에게 일일이 고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다녔죠. 상인들도 이게 이뻐 보였던 건지 나중엔 고기도 좋은 걸로 내주고 어떤 고기가 더 좋은 건지 알려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연탄 불배, 깍둑 삼겹 같은 아이템들이 성공하면서 2억 가까이 되는 빚을 단 1년 만에 갚아버렸죠. 두 사람은 2014년에 결혼했는데요. 신혼여행도 안 갔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다른 가게에 손님을 뺏길까봐 무서웠다고 하거든요. 이런 걸 보면 정말 두 사람 모두 집요한 구석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2015년 이 부부는 번듯한 식당을 차리기로 결심합니다. 이게 바로 2016년에 신당동에 오픈한 금돼지 식당이었죠. 박수경 대표에 따르면요, 내외부 공사만 6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공을 들인 거는 이유가 있었죠. 당시까지만 해도 삼겹살집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퇴근 후에 소주 한 잔 마실 수 있는 회식 장소 정도? 그런데 이 이미지에서 완전히 벗어난 가게를 차리는 게 목표였다고 해요. 당시는 인스타그램이 뜨기 시작할 때였고 예쁜 인테리어의 카페 앞에서 사진을 찍어 올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박수경, 신재호 대표는 이걸 보고 이거다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2030 여성들이 좋아하는 삼겹살집을 컨셉으로 잡고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흰색 타일로 외관을 꾸미고 바 형태의 좌석, 주황색 조명에 금색으로 도색된 금돼지 식당이라는 간판을 걸었죠. 그리고 고기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YBD 품종의 돼지고기를 떼봐서 다른 맛의 고기를 추구했거든요. 지금이야 고깃집에서 품종으로 고기를 차별화하는 게 흔해졌다 하지만 당시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땐 고급진 고기란 이미지가 있는 흑돼지란 이름으로 삼겹살집에서 팔렸죠. YBD가 흑돼지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금돼지 식당은 YBD란 품종을 앞세우고 그 맛을 강조했으니 굉장히 선구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가게를 다 지어놓고도 오픈을 3개월이나 미뤄버립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었죠. 오픈 전에 지인들을 초대해서 시식회를 했는데요. 한 친구가 고기를 먹어보더니 돌직구를 날립니다. 강남에도 고깃집이 많은데 내가 왜 굳이 강을 건너서 신당동까지 와서 삼겹살을 먹어야 되냐. 근데 이게 맞는 말 같은 거예요. 나름 차별화를 했다고는 생각했는데 그걸로는 부족했던 거죠. 그 길로 오픈을 미루고 메뉴를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고민 끝에 나온 게 바로 이 본삼겹인데요. 그냥 삼겹살이 아닌 갈비뼈에 붙은 삼겹살을 숙성시킨 후에 이걸 통째로 내는 겁니다. 이게 지금도 금돼지 식당의 시그니처죠. 그리고 다른 삼겹살집과는 차별화되는 소금과 연탄을 사용하면서 스토리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직원들이 직접 구워주면서 어떻게 먹어야 더 맛있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해주죠. 사실 고기를 직접
구워주는 집들이 없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돼지 식당이 이곳들과 달랐던 것은 비주얼과 스토리텔링을 입혔다는 겁니다. 이렇게 2016년 우여곡절 끝에 금돼지 식당의 문이 열립니다. 당시 약수역이나 신당동 일대에서는 보기 힘든 비주얼의 가게였죠. 그래서인지 문이 열리자마자 장사가 잘 됐습니다. 이후 연예인들도 많이 찾아오면서 매거진에도 자주 실렸습니다. 2019년부터는 돼지고기 구이집 최초로 미슐랭 빅그루망에 올랐고 이걸 8년째 유지 중이죠. 많은 셀럽들이 이곳을 찾았지만 특히 데이빗 베컴은 엄청난 화제가 됐습니다. 다들 베컴이 왜 거기 있냐 하는 반응이었거든요. 현재 금돼지 식당은 대만에 분점을 내면서 해외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본점은 근처 건물을 매입해서 이전할 예정이란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자, 두 번째, 남영돈입니다. 지금이야 남영돈이 서울을 대표하는 고깃집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지만요. 정작 남영돈을 만든 정재범 대표는 요식업을 할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남포면허 총주방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주방일이 고된 일이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요식업은 자신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버지가 지금 남영돈 자리에 1억 숯불갈비라는 고깃집을 먼저 차렸었는데요. 이때도 이건 자기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1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혼자 식당을 맡게 되자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버지가 주도적으로 운영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어머니 혼자 하려니까 힘에 부치게 됐고 결국은 어머니의 일을 돕기 위해서 요식업에 뛰어들게 됐거든요. 처음에는 잠깐 거드는 정도였지만 결국에는 하던 일을 접고 식당에 전념하기로 했죠. 1억 숯불갈비가 있던 자리에 예쁜 돼지라는 고깃집을 운영했었는데요. 여길 2018년에 남영돈으로 바꾸게 됩니다. 예쁜 돼지는 체인점이었기 때문에 기왕 영업을 할 거면 자신만의 색을 입히고 싶었거든요. 남영돈은 입에 가득한 맛있는 돼지고기란 뜻인데요. 이름만 바꾼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삼겹살과 목살도 팔긴 하는데요. 시그니처 메뉴는 가브리살과 항정살입니다. 당시 다른 고깃집에서는 가브리살과 항정살에 붙은 지방을 잘라내서 파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남영돈에선 오히려 지방을 붙여서 그대로 냈죠. 손님들이 비계가 많다고 컴플레인을 많이 걸긴 했지만 정재범 대표는 이 상태를 고집했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정 대표는 이 상태가 훨씬 더 맛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식당을 다니면서 좋은 음식들을 충분히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미각 수준이 높았다고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집한 가브리살과 항정살이 현재도 가장 잘 나가고 있죠. 그리고 이곳에서 고기만큼이나 유명한 게 바로 물쫄면인데요. 이 비하인드 스토리도 재밌습니다. 아무래도 냉면을 만든 아버지를 보고 자라서인지 고깃집에서 기성품 냉면을 사다 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었거든요. 그렇다고 면을 직접 붓고 육수를 내고 할 수는 없으니까 냉면 대신에 쫄면을 넣기로 하고 물냉 비냉처럼 물쫄면을 개발했던 거죠. 자, 이렇게 재단장한 남영돈이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닙니다. 지금이야 남영동 주변에 식당과 카페들이 많지만요. 당시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골목은 아니었거든요. 와본 사람들은 전부 맛있다고 했지만은 유동 인구가 많지 않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수 최자 씨가 인스타그램에 남영돈 리뷰를 올린 게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됩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이런 비주얼의 고기는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각종 식당 리뷰 페이지에 남영돈이 포스팅되고 매장 앞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기 시작했죠. 이후 남영돈은 남영동을 대표하는 식당 중 하나이자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고깃집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몽탄입니다. 여긴 조준모 대표가 2018년에 오픈한 곳인데요. 이분도 원래부터 돼지고기에 관심이 많으셨던 건 아닙니다. 조준모 대표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집이 빚더미에 앉게 됐고 이때 어머니가 생계를 위해서 충정로에 돼지고기집을 차렸는데요. 여기서 조 대표도 어렸을 때부터 불판을 닫고 일을 거들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장사는 꽤 잘 됐죠.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조 대표에게 삼겹살을 구워줬는데요. 돼지고기를 80%만 익혀서 줬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돼지고기를 전부 바짝 익혀 먹었기 때문에 조 대표는 이거 더 익혀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되물었는데 어머니가 일단 먹어보라고 해서 한 점 먹어봤죠. 근데 여태 돼지고기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식감과 풍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준모 대표도 언젠가는 자신만의 고깃집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죠. 35살이었던 2015년에 독립해서 충정로에 두툼이란 고깃집을 오픈합니다. 오픈 자금 1억으로 연 곳이었는데 그야말로 영끌이었죠. 통장에 있던 2천만 원에 어머니에게 적립해둔 임금 5천만 원, 여기에 본인 결혼식 축의금과 장모님의 후원금까지 싹싹 긁어 먹었거든요. 직장인들이 회식을 많이 하던 충정로 치킨 골목에다 가게를 열었는데 이게 꽤 잘 됐습니다. 매장 확장을 기대할 정도였는데요. 조 대표는 두툼 2호점이 아닌 다른 고깃집을 차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삼각제로 가게 됐죠. 그런데 삼각제가 지금이야 인기가 많지만은 당시까지만 해도 그냥 노포가 많은 독특한 분위기의 동네였습니다. 그렇게 고가도로 옆에 설렁탕집으로 쓰던 적산가옥을 인수하게 됐죠. 근데 유동 인구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이때 아이디어를 하나 냅니다.
사람을 끌어모으려면 시각적인 요소도 좋지만 후각에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 그래서 조 대표는 집불을 떠올리게 됩니다. 집불을 쓰면 확실히 연탄이나 가스불과는 다른 향이 나거든요. 적산가옥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인테리어에 집불까지 더해지니까 조 대표는 오히려 메뉴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 공간에 어울리는 고기가 뭘까? 머리가 복잡해진 거죠. 그때 떠오른 게 바로 갈비였습니다. 정확히는 소의 6, 7, 8번 갈비뼈를 뼈째 자른 갈비였죠. 큰 갈비뼈와 함께 먹는 갈비살은 정말 보기 드문 비주얼이었거든요. 다른 고깃집들과는 확실히 차별화가 될 만한 요소였죠. 그렇게 우대갈비와 집불 항정살을 메인 메뉴로 정하고 몽탄이란 간판을 걸게 됩니다. 전남 무안군 몽탄면에서는 숭어를 집불에 구워 먹는 문화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착안한 거라고 합니다. 지금도 짚은 무안군에서 가져온다고 하더라고요. 삼각지 고가도로 옆에 붙어있는 독특한 분위기의 적산가옥, 반질반질하게 기름칠된 솥뚜껑에 집불로 초벌된 팔뚝만한 우대갈비, 정말 잘 짜여진 기획이었습니다. 몽탄도 오픈에만 10개월 가까이 걸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긴 대체 뭐 하는 곳이냐면서 궁금해했고 오픈 직후부터 사람들이 몰렸죠. 몽탄은 특히 웨이팅 줄이 길었는데요. 이게 몽탄을 먹기 위한 하나의 의식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대기번호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야 할 정도였거든요. 저도 2018년과 2019년에 몽탄을 방문했던 적인데요. 정말 줄 어마어마하게 섰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대기만 2시간 정도 했던 것 같고요. 나중에 갔을 때는 대기번호를 받는 데만 2시간 정도가 걸렸던 것 같습니다. 2022년에 올라왔던 한 리뷰에 따르면 오전 10시부터 대기해서 3시 30분에 먹으러 갔다라는 이야기도 볼 수 있죠. 물론 지금은 대기 시스템이 많이 개선됐다고 하더라고요. 점심에 대기를 걸면 저녁에 먹을 수 있는 고깃집, 이렇게 몽탄은 유명세를 얻게 됐고 현재는 서울 지역을 대표하는 고깃집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뉴 제너레이션 고깃집 3곳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 3곳의 공통점이라면 비주얼과 기획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의 고깃집들은 주로 고기의 신선도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이제는 소비자들에게 우리의 고기가 왜 맛있는지를 설득시키는 데 주력을 다하고 있거든요. 왜 집불을 쓰는지, 어떻게 구워 먹어야 가장 맛있는지를 하나하나 떠먹여주는 거죠. 수많은 고깃집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젠 이런 기획력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상당히 고자극이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저희 팀도 고기 한 편 구우러 가봐야겠네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